네, 안녕하세요. 캐시메이커의 시중일관 김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서질입니다. 네, 대표님 오랜만에 영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에 또 걸렸습니다. 정말 심하게. 네, 코로나 재유행한다고 하면서 그 테마주까지도 올랐잖아요. 그게 이제 제 몸소 코로나에 겪었습니다. 오늘 정말 특집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캐시메이커 10만 프로젝트라고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대표님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좀 미뤄진 지연됐어요. 게, 네, 지연된 게 있습니다. 네. 약 2, 3주 가량이 정말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촬영팀들이나 저희 스케줄을 다시 재조정하느라고 좀 바빴는데 네. 다시금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또 진짜 시장이니만큼 시기이니만큼 시황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은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또 시장 이야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건강에 돌아왔으니까 시장도 네. 좀 건강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맞죠. 다행스럽게 어쨌든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니케이 지수 대비해서 좀 상대 강도가 좀 약해서 아쉽긴 해요. 아쉽긴 아쉽죠. 한데 네. 뭐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또 반등을 해줬던 게 어딨냐.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저 역시도 좀 걱정했었던 장 초반에 반대 매매 요게 이제 많이 매물이 나오면서 한 번 더 급락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 물량 다 소화하면서 오히려 반등 나와서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 듭니다. 물론 영상 후반에 제가 지수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저점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에 또 주목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뭐 감사하겠고요. 일단 뭐 시장과 관련돼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왜 떨어졌냐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가장 이제 메인으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여기 엔캐리 청산과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관련 이슈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 엔캐리 청산이 시작됐던 어찌 보면 이 트리거로 작용했던 건 트럼프 피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 라이브를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말씀을 맞아요. 드렸거든요.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을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9월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맞아요. 예, 분명히 시장은 급락할 것이다. 고점 대비 한 15% 정도 하락을 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플랜도 다 세워놓으셨는데요. 네, 그 너무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근데 그게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트럼프 피격으로 진행됐다라는 게 진짜. 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아니 뭐 트럼프 피격이랑 뭐 엔케리 청산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주 연결고리가 강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이 9월 이후에 이제 이 포지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제가 고민을 했고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부분의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다 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9월 FMC 회의를 기점으로 포지션을 좀 청산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피격을 딱 받으면서 갑자기 트럼프 트레이드가 확 몰려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그냥 총을 맞고 특별한 제스처가 없었다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시잖아요. 희대의 그 이 피 흘리면서 탁 이거 그러면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가능성이 당선 가능성이 확 높아져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시장은 특히 이제 뉴욕 증시는 AI 트레이드에 집중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AI에 집중돼 있었던 포지션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트럼프가 피격이 되면서 이제 졸지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칠게 포지션 정리가 나왔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가장 많이 올라왔었던 AI 쪽에서 그 포지션이 가장 큰 거죠. 가장 큰 포지션에서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AI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피격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이 대세 하락이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스닥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은 빠졌지만 반면에 이제 순환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러셀 2000이라든지 유틸리티는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순간적인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가 딱 나오면서 순간적인 균열이 생겼는데 이제 이 균열이 흔히 말하는 이제 나비 효과가 된 거죠. 딱 하나가 쫙 갈라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쫙 갈라진 게 거기서 나온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캐리 청산.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럼프 트레이드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야 트럼프 때 엔화가 3번이나 평가 절상됐어.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본의 엔화 절상을 계속 요구했었던 것 같아. 야 그러면 안 그래도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예상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트럼프까지 만약에 된다? 야 그러면 엔화가 가파르게 오를 것 같은데? 야 그러면 안 그래도 엔화를 청산하려고 엔캐리를 청산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럼 이 참에 엔캐리까지 청산을 하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와중에 BOJ에서 실제로 금리 그러니까요. 인상을 했어요. 근데 금리 인상폭은 이미 다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문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포지션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이제 너무 흔히 말하는 이제 BOJ에서 기자회견을 너무 세게 했어요. 맞아. 너무 매파적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야 이거 그냥 뭐 적당히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엔화가 너무 가치가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면서 엔캐리 청산이 좀 가파르게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엔캐리 청산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엔캐리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야 엔캐리 청산과 관련돼서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빨리 매도가 나오는 거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엔캐리 자금이 얼마나 많이 뿌려져 있고 어디에 뿌려져 있는지는 모릅니다. 공식적인 집계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추론하건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엔캐리 자금에 대한 흔히 말하는 이제 대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파생 상품, 그러니까 엔화와 관련된 파생 상품까지 모든 규모를 합친 거를 시장에서는 2경 정도로 생각합니다. 단위가. 네, 2조가 아니라 2경. 네, 2경 정도로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엔캐리의 특성이, 그러니까 저리의 엔화를 빌려서 그 엔화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엔화를 그냥 투자가 됩니까? 엔화는 또 달러로 바꿔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환을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엔캐리 자금은 기본적으로 환해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더 빠질 거라 생각하니까 엔화의 조달 코스트가 낮아질 거라 생각하니까 엔캐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화를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환이 떨어지니까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환율이 떨어졌을 때에 대한 파생 베팅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환해치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환에 대한 변동성이 생겨버리면 그 해치를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환해치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급격하게 밀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가 한번 청산되면서 더 거칠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엔화가 급등하는 과정이니까 이 엔캐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청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가 좀 집중되어 있었던 게 어디겠습니까? 뭐 안 봐도 알죠. AI입니다. 그러니까 엔화를 빌려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빠져나올 때도 거치게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빅테크 쪽에서만 포지션이 많은 쪽에서만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여기서 엔캐리 청산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서 이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더 가팔라진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빅테크 쪽에 집중되었던 매도가 이제는 야 일단은 다 팔고 봐. 야 일단 포지션 스퀘어 일단은 다 그냥 제로로 만들어 놨자라고 하면서 모든 그냥 섹터 모든 지수가 그냥 다 빠져버린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주 하락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약간 허수는 좀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는 이제 확실하게 이쪽은 집중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리스가 받으면서 지금은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는 또 엎치락뒤치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는 하락의 요인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엔캐리는 여전히 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좀 급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환해지로 들어왔던 급하게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는 물량은 뭐 최근에 이제 일주일에 거친 매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빠졌다고 보는데 물론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남아있긴 하겠지만 급하게 이렇게 거꾸로 내려져 가는 청산 물량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좀 우려하는 게 이거죠. 그쵸. 그래서 이건 다 알겠는데 결국은 경기 침체 오면 이제 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이거잖아요. 샤메 법칙.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샤메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경기 침체를 일으킨다라는 뭔가 경제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계의 나열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해서 드릴 때 항상 그런 말씀드려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면 차트 분석을 하잖아요. 그 차트 분석은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차트는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네, 잘 맞지만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에도 이렇게 움직일 거냐면 틀린 경우가 예측은 많아요. 그렇죠. 예, 샴의 법칙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아주 뭐 예를 들어 막 1950년대 나온 법칙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법칙이 결국에 지금 또 다 맞았다면 아 그건 인정인데 그게 아니죠.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 5년밖에 안 됐어.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때까지 있었던 그 통계에 대한 흔히 말 체리 피킹을 한 거예요. 제일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걸 그냥 뽑아 놓은 겁니다. 뽑아 놓은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또 뭐 설사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이걸 만든 클라우디아 그 샴 자체도 아직까지 터치 안 했다라는 거죠. 네. 도달 안 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진짜 도달했다면 3개월 전에는 경기 침체가 왔어야 된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만 폴캐스트 그러니까 예측 지표라고 생각하는 선행 지표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그냥 지금 동행 지표예요. 결국에는 이게 샴의 법칙에 도달했다라는 거, 터치를 발동이 됐다라는 건 이미 그 발동된 시점부터 3개월 전에 이미 경기 침체가 진행됐다라는 건데 우리는 알잖아요. 3개월 전에 미국 경기는 화랑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핫해서 시켜주지 못하는 게 걱정이었던 맞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다. 이런 건 모든 부분이 맞지 않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해지니까 많은 언론 그리고 많은 이제 경제 유튜버들이 지금 공포 장사를 하고 있어요. 뭐 여기저기 샴샴샴 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포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실업률과 관련된 부분 실업률 4.3이 넘어가면서 지금 뭐 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라이브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민자를 따로 매기지 않아요. 구직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전체적으로 묶어 놓는 거거든요. 그냥 야 오늘 너희 이번에 몇 명 고용했어? 너 몇 명 잘랐니? 이거를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민자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대 계산된 거죠. 아니 그 이민자도 당연히 월급 벌고 다 소비하는데 이 그것도 빠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어쨌든 경제를 중추적으로 끌고 가는 건 미국 시민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찌 보면 실업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실질적인 소비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보려면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실업보험 적용률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노동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실업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의 해고율을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노동자들의 90%가 실업보험 청구 요건이 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자, 근데 이민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은 실업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국의 시민권자들이 실업이 되는지 아니면 이민자들이 많이 흔히 말하는 이 실직이 돼서 이게 실업률이 높아졌는지를 알려면 이걸 봐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실업보험 적용률은 그냥 안정적입니다. 늘어나지 않아요. 네. 네, 안정적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하물며 해고율 자체도 굉장히 낮습니다. 역대급으로 가장 최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최근에 실업률이 가파르게 높아진 건 결국은 이민자들이 많이 잘린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팬데믹 딱 직후에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필요했죠. 노동 수요가 필요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일단은 숙련도 이런 것 상관없이 일단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조금 그만큼까지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이제 자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고용주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냥 자국민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들을 조금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급하게 썼던 이민자들을 자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실업률 자체가 4.3을 찍었다는 것 자체에 저는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정말 중요한 미국 가게, 핵심 가게들은 여전히 실업률에 그렇게 많이 노출돼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고용 자체, 그러니까 일자리 수 증가수가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도 걱정하시는데요. 그것도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눈높이가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잡 오프닝인데요. 보시면 이거 떨어지고 있으니까 안 좋은 거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위기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팬데믹 직전 수준보다도 여전히 더 높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직전에 화랑기 때보다도 여전히 지금 현재 잡 오프닝이 훨씬 더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인 환경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AI 버블론이다, 그다음에 버블 붕괴다, 뭐 이런 이야기 리세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이 이번에 이런 엔캐리 청산에 의한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 과장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버블로 본격적인 버블로 가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98년 흐름과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도 1995년부터 인터넷 트레이드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도 97년까지 잘 가다가 아시아 금융위기, 그 다음에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 딱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이 그때 당시 금리가 되게 높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높았는데 중요한 건 경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경기가 침체는 안 됐는데 아시아 위기로 인해서 침체될 거라는 걱정에 연준이 그때 당시 인슈런스 컷을 했어요. 그쵸.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98년 딱 요 시점에 예, 여기서 딱 금리 인하를 빠바방 합니다. 선제적으로. 예, 선제적 대응한 거예요. 실제로 경기 침체는 안 왔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나머지 올렸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그러니까 99년부터 2000년 어떤 흐름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닷컴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여기서 이제 닷컴 부분이 터진 건데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었다라는 거. 지금 만약에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잭슨홀 미팅에서 9월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거의 기정사실이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 거기에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이슈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미국의 경기는 침체되지 않았다라는 거. 유동성이 더 풀리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 안 왔는데. 근데 여기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AI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AI 무용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시선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놓치면 안 된다. 1, 2년 내가 돈 버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1, 2년 돈 벌려고 하다가 10년, 20년 놓친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빅테크들의 기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캐펙스 증설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이 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수혜가 되는 반도체 기업 섹터들은 훨씬 더 수혜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가려진 거죠. AI 무용론이라는 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99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 이 흐름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참고로 1995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까지 나스닥의 상승률이 500%가 넘었습니다. 지금 그만큼 나왔나요? 그 정도 안 나왔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이제 시작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시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본격적인 버블이 저는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절대로 도망갈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저는 떨어지는 거 지금 자리에서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뭐 또 대부분이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절대 패닉셀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버티시는 거고요. 대신 포트폴리오를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좀 확산돼 있었다면 좀 이제 압축을 해서 가는 놈에게 좀 많이 실어줘야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언제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 막 공격 앞으로 하면 되냐? 나 지금 바닥이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수 예측은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저점, 장중 저점이 저점이라 생각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은 역시 어제 저점이 저는 저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점이 확인됐다고 해서 V자 반등은 나오기는 어렵다. 팬데믹 때는 전격적인 대응이 나왔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뭐 긴급 회의까지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유동성을 쏟아부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각국이 그냥 직접적으로 돈을 그냥 뿌려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전격적으로 뭔가가 대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바닥은 확인했지만 V자 반등보다는 좀 확인하는 시간이 기간 조정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급락 이후에 옆으로 L자, 옆으로 좀 약간 기는 흐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락의 어쨌든 핵심적인 이슈는 엔캐리 청산이잖아요. 맞아요. 그에 따른 유동성 공백인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결국은 달러가 메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메워줄 수 있냐? 언제 확인을 할 수 있냐? 요거죠. 잭슨홀 미팅. 그러니까 8월 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연준의 금리 인하 포지션을 말해준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달러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게 이제 저는 엔캐리 청산 물량을 좀 메워주는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긴급회의는 안 할 것 같아요. 하면 오히려 저는 지금은 더 리스크가 높아질 것 같아요. 괜히 뭔가 진짜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재무부의 채권 발행량인데 지금은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워낙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 발행량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갔지만 이제는 눈치 안 봐도 돼요. 수요자는 널렸습니다. 그쵸. 예,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에 확신이 시장이 생기는 순간부터 미국채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재무부 입장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국채 발행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국채 발행해서 경기 부양시키려고 하겠죠. 그런 점도 제가 보기에는 재무부의 발행량,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기승전 엔비디아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우주를 또 구해줘야 네. 되는데 저는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블랙웨어 관련 노이즈가 있는데 이것도 공급단의 노이즈예요. 수요단의 노이즈가 아닙니다. 그러면 추세적인 노이즈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런 식의 공급단의 노이즈가 생긴다는 게 리드 타임을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랠리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미 조정도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런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관련 부분이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진 않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캐펙스 증설을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예상치보다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역시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만약에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뭐 쇼크 나오면 그때 진짜 AI 버블론, 무용론이 그때는 정말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이 낮다.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확인시켜주면 다시 한번 AI 트레이드는 불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시점이 이번 달 말 정도니까 네. 그 전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변동성을 저는 좀 활용해서 느긋하게 좀 저가 매수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평소보다. 하지만 그만큼 시장이 긴박했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꼭 저는 한번 끝까지 한번 다 시청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끝까지 다 시청하셨는데 영상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꼭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시장과 관련된 팔로우업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시장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겠지만 또 예전처럼 종목 관련 이야기도 많이 드릴 테니까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꼭 되어서 힘든 시장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